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계엄 자체가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 계엄에 대해서 사후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끔 대한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계엄이 충격적이었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도 충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이제 그 JTB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었던 거를 인용해가지고 마치 제가 뭐 헌재를 뭐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했던데 명확하게 이거는 오보이자 악의적인 편집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헌재가 민주당과 짬짬이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헌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대법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언제 그냥 그 앞부분에 대한 얘기는 쏙 그냥 빼버리고 헌재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대법원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그냥 주장한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헌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대법원이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도 그냥 3권 분립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또 3심제도면 충분한 것이지 헌재까지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앞부분에 이제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헌재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포장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내란죄, 이거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데요. 분명히 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 측 지금 이제 변호인 같은 게 다 민주당 쪽이니까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내란죄를 빼자라는 거예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여부를 다루지 말자 이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젠가 이제 또 국회 측에서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주장했던 게 뭐냐? 우리는 도대체 내란죄를 처리한 적이 없다. 우리는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뺀다라는 식으로 하냐? 이거야말로 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 자료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자, 국회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뺀 적이 없다라고 하고, 국회는 탄핵 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냐? 탄핵 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애당초 국회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그게 통과가 됐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2차 탄핵안 같은 경우는 동일했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한 12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12명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야, 내란죄, 직권남용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평가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그 12명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12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 내란죄의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언제부터 도대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가 영역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빼겠지만 내란 행위 자체는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만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란죄는 빼고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란 행위는 뭐 없어지면 내란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내란죄가 있으면 내란 행위는 뭐 또 빠진다라는 것이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주진우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헌재 이제 사무총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즉 완전히 다른 탄핵 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개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는데 왜 이걸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이유를 빼겠다라고 한다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거로 도대체 뭐 국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주장만을 가지고서 이거를 뺀다, 뭘 추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지적한 게 뭐였습니까?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이런 식의 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궤변이라는 것이죠. 헌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국회 측에서 왜 이런 식으로 내란죄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뭐 이번에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속셈, 자기들의 목적을 그대로 밝혔죠, 그렇죠?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리 그냥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고 싶어서 이거 말고는 다른 뜻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궤변이죠. 내란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빼지 않았습니까? 명명백백하게 뺐단 말이에요. 내란죄를 빼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자라고 했으면 뺏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상한 궤변으로 내란 행위는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동네 지금 양아치가 하는 것 같이 이런 어떤 그 마구잡이로 하는 거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며 이거를 헌재에서 지금 이제 감당한다라는 것도 말이 됩니까?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과 짬짬이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속기록을 보면은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정영실 재판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헌법 위반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는 빼고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라고 했더니 국회 측 대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 사실상 그러니까 국회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재판부에서 헌법재판부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준 걸로 이해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에서도 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 자체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고 헌법상 이거는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국회 측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권유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 걸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짬짬이를 했다. 엄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 측과 원고 측 어느 쪽에도 입장을 갖다가 한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중립지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재판의 기본인 것이고 헌재의 당연한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대놓고 지금 국회 측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 달라붙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가게 된다면 헌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뭐 헌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헌재 사무총장이 뭐라고 사무처장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 답변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은 이제 그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의심을 좀 거두어 달라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기각을 시켜 가지고 의결을 해 와라라고 할지 말지 이거를 재판부에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헌재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지금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숱한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헌재 같은 경우는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수많은 민주당이 남발했던 탄핵안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도대체 시간을 끌 겁니까? 헌재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나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이나 변론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도대체가 내란죄에 뺀 거에 대해 가지고 헌재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